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35% 급증하면서 실적의 호조를 이끌었는데 이에 기업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에 접근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6만 달러대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전날 4개월 만에 7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당정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번 과제에는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가 브로드컴과 TSMC와 손을 잡고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소식통은 오픈AI가 엔비디아 칩과 함께 AMD의 칩도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은 신고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이날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이 투탑을 꼽자면 알파벳 그리고 AMD를 꼽을 수가 있겠죠. 먼저 알파벳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5% 급등한 반면에요. 그 대항마인 AMD는 내년 가이던스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이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한때 7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거의 최고가에 근접해 갔고요. 지금 이 시각 한화로도 1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우크라 제공과 같은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 역시 오늘도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챗 GPT의 개발사죠. 이 오픈AI가 브로드컴 그리고 TSMC와 협력해서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들도 일제히 고개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유가증권 시장부터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오후 들어서 국민의힘과 이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에 장들어서 이 막판에 반전 상승에 성공했던 코스피 시장 2,60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0.5%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여전히 2,600선은 사수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바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낸 코스피였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모양이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만 현재 2,798억 원어치 장 초반으로 치면 다소 강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08%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이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이 시각 743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현재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다면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 흐름 다 같이 체크를 좀 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미세하게나마 둘 다 밀리는 모습이 좀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반도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만 언론의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3E 조건부 승인 소식 이후로 한 달여 만에 거의 외국인 순매수가 나와준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다양한 차세대 반도체 관련 기사들도 후속 보도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이 하이NA EUV 장비 도입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전해줬고요. 또 CXL과 PIM 유리 기판 등에 대한 관심까지 좀 지속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미국 시장은 강합니다.
금방 없죠. 전고점을 계속 부딪히고 움직였으면은 과거 같으면 못 넘어간다고 급락하고 막 떨어지고 갑자기 옆에 있던 막 그리스가 망한다 그러지, 옆에 있던 이탈리아가 망한다 그러지, 막 별의별 막 망한다는 얘기들이 막 쏟아지면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예전에서는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급락했었을 때 보면 고점을 못 넘어가고 하여튼 떨어지기는 잘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고점을 부딪혀서 흔들릴 것 같아도 흔들리지도 않고 계속 고가를 터치를 하더니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나스닥이 역사상 고점 경신 돌파를 이뤄냈고, 그리고 지금 아침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지금 계속 강세예요. 한 번 넘어갔으니까 이제 지속 강세 나올 것 같고, 자, 실적들이 발표가 되지만 좋다고 얘기 나오죠. 3분기 실적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일단 구글은 예상치 상회, 그래서 급등, 시간에서도 급등하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다음번에선 잘할 수 있을까?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가 잘 나와야 할 텐데라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상한다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고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AMD도 7% 떨어진다고 해도 뭐 다른 애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올릴 거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미국 장은 떨어질 생각 없고 계속 뭐 상방으로. 자, 오늘 일본 시장도 열렸는데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죠. 완벽하게 반등을 잡은 겁니다. 월요일 날 나왔던 양봉이 바닥의 양봉, 화요일, 이제 수요일 계속 올라가니까 뭐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죠. 자, 나스닥은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37. 유럽 선물도 플러스고요. 뭐 다 좋아요. 지금 일단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선물도 좋고, 뭐 애플부터 뭐 메타 실적들 나올 테지만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 괜찮게 나올 거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냐, 뭐 그거보다 아닐 거냐, 뭐 이거의 차이인데, 미국 주식은 흔들면 사면 또 먹습니다. 왜냐면 나스닥 방향이 계속 우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반면 다우존스 S&P 500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뭐 어제 적당히 그냥 대충 강보합, 약보합 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나스닥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일단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요즘에 하다 보니까 어제 잠깐 흔들렸다 그러는데 뭐 이슈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뭐 큰 뭐 그런데 흔들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4분기는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들, 그러니까 HBM 관련 장비주들, 이런 쪽들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한미반도체나 고영이나 벌써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있죠. 차트를 보면은 고영 바닥에서 꼼짝 HBM 관련주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어차피 움직일 건데, 그러니까 제약주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진원생명과학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봐봐요.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거래 실리면서 오늘 21% 폭등을 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낙폭과 종목들이 거래 실리들 이렇게 양봉 나오고 튀게 되는데, 물론 지금 제약주들도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봐야 될 종목이고, 이제는 IT까지 섞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나스닥이 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IT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반도체 실적들도 점점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HBM.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다 호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좋긴 좋은데 지금 그냥 팔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으니까 그게 HBM이죠. 비싼데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거 HBM. 그래서 HBM에 참여하고 있는 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처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팔아야지 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자동차 혹은 비행기를 한 대 팔면 마진이 40% 남아요. 그래서 비행기 뭐 1,000억에 팔면 400억이 마진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팔 거냐, 아니면 떡볶이 500원짜리 한 100만 개, 1000만 개 팔아갖고, 물론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하여튼 뭐 10,000개 팔아갖고는 그 정도 수익은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팔아갖고 이윤 요만큼씩 남길 거냐, 아니면 이제 비싼 거 마진 많이 남겨갖고
많이 팔 거냐? 당연히 많이 팔면서도 마진 많이 남는 게 남죠.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된 장비주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넘어갔고,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ESSD 관련주, 그러니까 서버용인데 이제 기업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 430% 증가한 실적이 많이 늘어나서 ESSD 관련주들, 그러니까 SSD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갖고 나온 종목이 바로 그 ESSD 관련주인데, 하여튼 반도체 장비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꼼짝거리죠. 아직 거래가 안 실리고 강하게는 안 움직이는데, 일단 나스닥이 오늘도 움직이기 좋고, 계속 좋고 움직이면 이제부터 슬슬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보자. 나스닥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일본 시장도 지금 3일 연장 반등 주듯이 어제 우리나라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2,650원, 2,700원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올라가겠죠. 뭐. 나스닥은 계속 올라갈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갈 우리나라 시장을 기대를 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 그러니까 IT도 포함을 하자.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도 바닥에 있는 데로 올라와야 되고, 뭐 조선기자재, 뭐 자동차 부품주, 뭐 2차 전지, 뭐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올라가느냐? 미국장이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봐봐요. 지금 코스피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가야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렇다고 떨어집니까?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거든요. 맨날 우리나라 장 안 가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라도 땡겨서 개인들 그 낚싯바늘에다가 미끼 걸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지렁이들이 막 꼬리치면은 물고기들이 그거 보고 움직이니까 뭐라도 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 세력들이 땡겨주면서 빨간색이라도 만들어주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불나방들이 있죠. 그러면 따라붙고 막 그러면 걔네도 따라붙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력들도 던지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포함보다는 개인들이 던지는 거를 받아먹으려고 가두리 쳐놓고 던지면 받아먹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탁 하고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시작입니다. 이게 나오면 양봉이 탁 튀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들어오나. 개인들은 어차피 들어와봤자 꼼짝을 안 하니까 개인들은 들어가도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따금씩 움직인다 그랬죠. 어제 그저께도 KBR 메탈도 올라갔었고, 대한전선도 올라갔었고, 시젠도 지금 살살살살 조금씩 움직이죠. 조금씩 움직이듯이 들어가면 3에서 5% 정도는 어렵지 않은 매매 시장인데 좀 답답하죠. 3에서 5%가 그동안 빠진 걸 보면 30%, 50%가 가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미국장이 지금 저거 좀 돌파하기 시작했으니까 30에서 50% 올라가는 거는 뭐 나중에 올라가고, 당장은 3에서 5%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그 정도의 매매장은 되니까 화이팅 하시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 남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내내 실적 발표가 대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깐 저희 일정을 확인해 보자면 10월 30일 수요일, 오늘이죠. 이 포스코 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일라일릴리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 31일 목요일은요.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기다리고 있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는 인텔과 애플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향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돌아온 이 반도체, 오늘 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 또 오랜만에 만나보는 종목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다소 주가 향방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약 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86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굉장히 또 몇 달 만에 보는 그런 종목 나와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하나마이크론을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었는데 그때에서 조금 밀렸지만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스닥 때문에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바닥에 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바닥에 있고 이 SSD 관련주로, 그러니까 SSD 관련주 쪽에 돼 있고 반도체 장비주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ESSD에서 실적을 굉장히 잘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될 전망이고, 그러면은 이제 HBM, 그러니까 HBM도 관련주로 엮여는 있는데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막 세게 움직이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비주들이 뭐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속하는 거겠죠. 어쨌든 고영이나 뭐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HBM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그러니까 우겨 넣으면 들어가고, 어쨌든 HBM 관련주로 모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번 이제 뛸 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안 가고 눌러놨어요. 왜 눌러놨냐면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떨어졌었죠. 최근 들어 한 달 전부터 반등 주고 올라온 거지 계속 빠져가지고 개인들이 그거 어떡하냐고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까지는 막 눌렀고 빠졌고 미국에 있는 애플만 올라가고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미국 주식만 올라갔지 우리나라 좀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만, 이제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코스피만 양봉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낙폭가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니, 하나마이크로 이따 차트 보면 알겠지만 엄청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빠졌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올릴 거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갑자기 올릴 거냐, 천천히 올릴 거냐, 이제 그걸 이제 머리를 써야죠. 개인들이 눈치채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개인들은 지금 안 삽니다. 무서워서 안 사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생각이고, 그럼 세력들도 눈치 싸움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력들이 양봉 하나 박으면, 그러니까 시장에 양봉을 박히게 되면 그게 매수세입니다. 양봉은 매수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음봉은 매도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장대 양봉은 강한 매수세. 그게 이치예요. 그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매수를 하니까 양봉이 나오는 거지, 매도를 하는데 양봉이 나온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거센데 양봉을 만든다? 시초가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시초가가 되면 여기서부터 누가 사가지고 호가를 올리면 그게 양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막대기, 빨간색 막대기 밑에가 시초가고 저가고 밑에 시초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하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시초가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 양봉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음봉이 되는 거잖아요. 떨어뜨리려면 누가 계속 호가를 갖다 팔아야죠. 누가 사면 올라가는 거고. 단순한 원래 이치예요. 그냥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양봉이 나오면 누군가가 사고 있는 건데 개인들이 사서 시장을 올리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10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양봉이 나옵니다. 양봉이 나오면 이제 낙폭가 종목들이 그때 움직일 거예요. 그때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뭐 시젠이든 하나마이크론이든 지금 바닥의 종목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 시장을 믿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낙폭과대 종목이 움직일 거다라는 데 기인해서 하나마이크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가격 전략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지난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보고 올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1일 랩지노믹스 3,400원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2일 KBI 메탈 2,820원, 23일 우리바이오 3,690원 선에 만나봤는데 각각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일 시젠 23,550원 0.4%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25일 KBI 메탈 2,770원에 만나봤는데 3.3%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 28일 오성 첨단 소재 1,692원 말씀해 주셨고요. 2.4%의 상승률, 또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시젠 23,450원 선에 만나봤는데 0.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난 표적 종목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또 오늘 보니까 이 독감 섹터가 갑자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즌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인 하나마이크론의 매수가까지 드디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 내렸던 시젠 보겠습니다. 자, 지금 휴마칩스도 갑자기 급등해요. 좀 전에 1분 전부터 급등이 나오는데 저것도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인데 뭐 이슈가 터졌나? 왜 갑자기?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거죠. 뭐. 많이 빠졌고 원래 겨울철 되면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올 겨울에. 왜냐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쉽게 가서 치료를 쉽게 받고 하루 만에 또 그쵸 바로 퇴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병원이 잘 지금 상황이 잘 되어 있으면 아파도 뭐 다 나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는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뭐 일본에서는 폐렴 이슈가 있었었고 최근에 이게 뭐 질병이 쉽게 안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병원이 지금 의료 사태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올 겨울에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뭐 마트도 가야 되고 낫지도 않았는데 심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 예상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봤을 때에서 올해는 뉴스가 안 나올 수 없겠구나. 뉴스를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호흡기 질환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뭐 오미크론 또 뭐가 또 변했겠죠. 뭐 그런 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뉴스를 별로 믿질 않아요. 사실 뉴스는 반밖에 안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가 하면 세력들이 매집한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있는 뉴스 없는 뉴스, 그러니까 그게 가짜여도 상관없어요.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식 급등했던 것들 뭐 게임주부터 해갖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유통주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뭐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많이 급등했던 애들 다 찾아봐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일확천금을 갖다 줄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고 뭐 매출이 여기서 뭐 100배, 1000배, 만배 엔비디아처럼 뭐 4천조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런 꿈을 심어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런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뉴스를 보내고 올립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돈에 눈에 멀어갖고 바닥에서 30배, 40배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바닥에 있는 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자, 시젠. 바닥에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여기서 7,000원에 샀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7,000원이 아니고 7,000원에서 7만 원 가도 10배인데 14만 원이면 20배죠. 20배 넘게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고 여기서 7,000원, 8,000원, 여기 얼마예요? 여기 저점. 7,000원, 8,000원, 만 원에 샀던 사람들 지금도 100% 수익입니다. 100% 수익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싸게 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어쨌든 요거는 어제도 이제 추천해놨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고 있죠. 그럼 이게 올라가서 수익 내주겠죠. 이게 뭐 이게 떨어지겠어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실적은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도 실적이 좋았다가 안 좋아서 지금 4년 4개월째 떨어져서 그렇지 1, 2, 3, 4 그렇죠? 4년 4개월 동안 빠지고 있어서 그렇지 실적이 너무 좋았다가 근데 지금 근데 움직일 수는 있겠네요. 진원생명과학도 움직이고 휴마시스도 지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요.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WHO 이슈 뭐 또 얘기 나오면은 바닥에서
그러니까 요거가 당장 나올 거라는 걸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해서 34,000원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어요. 뭐든지 안 된다 혹은 된다 이게 무조건 확정적인 건 없지만 이렇게 뭐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에이 이거 설마 넘어가겠어요? 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뭐 2달 만에 뭐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뭐 그런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25,000원, 26,000원 요 정도 올라가는 건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전에 16만 원 올라갔던 종목이 25,000원, 26,000원 간다 그래서 야 됐다 많이 올라갔네 위험하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만들어지면 올라갈 종목이니까 잘 갖고 있으세요. 오늘도 잠깐 수익으로 올라왔다가 어제도 이제 더 빠졌다가 이거 손실이 났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더 싸게 산 사람들은 좀 수익이 조금씩은 나고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한미약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어유 20% 폭등했네요. 그러면 한미약품이 가야 되는데 한미약품은 이렇게 더디는지 뭐 따라가겠죠 뭐. 한미사이언스를 추천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딱 한 끗 차이죠. 어차피 저거 아니면 이건데. 한미사이언스든 한미약품이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덜 선호하는 쪽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느낌이. 아무래도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둘 중에서 제약주 뭐 살래 그러면 이름이 일단 더 짧고 약품이잖아요. 한미약품이 여러분 약국 가면은 여기 약에 뭐 있어요? 한미약품이라 써 있죠. 여러분 약 사면 약통에 한미사이언스라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한미약품을 더 많이 사니까 한미사이언스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그것보다는 경영권 분쟁 이슈에 한미사이언스가 중심이 있어서 그런 거고 한데 뭐 저는 근데 수급으로 항상 시장의 종목들을 읽으니까 뉴스보다는 어쨌든 잘 가네요. 일단 한미사이언스가 이렇게 잘 가면 한미약품도 반등주고 올라갈 겁니다. 잘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샤페론. 자 뭐 대봉NS도 얘기했었고 뭐 몇 개 얘기했었죠. 그 비만 치료제.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뭐 있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서 그러는데 췌장암이 아니고 췌장염이라 그래서 저도 뭐 기사 내용은 자세히 안 봤지만 저걸 오타가 난 건가? 췌장염으로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구나. 췌장암 아닌가? 했는데 뭐 췌장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뭐 저런 이제 사례들이 아니 전 세계에 비만 치료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히트를 쳤으면 몇몇 명이 만든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뭐 조단 9조 뭐 10조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나니까요. 사람은 뭐 한 많이 맞았겠죠. 뭐 최대로 많이 맞으면 한 1억 명 적게 맞아도 뭐 1,000만 명은 맞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촉진제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확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약물이든 그 체질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 뉴스가 조금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맞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이제 건강검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딱 받으면 암이 있었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TV에서도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건강검진 했더니 막 종양이 나오거나 암이 나오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서 갑자기 뭐 사망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뉴스가 약간 좀 악의적이지는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게 악재는 악재입니다. 왜냐면 뉴스가 잘 그쵸 나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로 나와서 흔들게 되면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나 잠깐 보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잠깐 조정받는 거죠. 대봉LS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샤페론 아침에 어쨌든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흔들고는 있지만 그 악재에 뭐 15% 20% 폭락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서 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얘 같은 게 올라가죠. DXVX 그러니까 많이 빠진 놈은 오히려 올라가고 뭐 별 얘기 뉴스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뉴스가 아침에 나와서 한번 읽어드렸던 거고 자 명문제약
별 변동이 없네요.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미약품은 조금 움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장비주죠. 하나마이크론. 자, 완전 바닥입니다.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떨어질 자리가 없고 이미 조금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아침에서 고영도 조금 움직여줬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좀 움직임들이 괜찮은데 저 하이닉스는 다시 또 그러니까 고가를 또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떨어질 자리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1890원 현재 가격 매수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지금 일본 시장이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고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강세를 주든지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오늘 거래가 좀 실리면서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10%대 넘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 원래 한미반도체는 과거에 삼성전자 쪽에다가 장비 그 HBM 이런 거를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 뭔가 좀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어쨌든 HBM을 좀 늦게 발동을 걸었죠. 갑자기 이게 잘 팔리고 돈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늦게 원래는 2014년도에 2세대 HBM을 양산을 성공을 해서 선두권으로 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만 경영진이 이거 비싸기만 하고 이거 효율이 되겠냐 이게 돈이 되겠냐 그래갖고 그 팀을 해체를 시켰더니 경영진들이 다 어디로 갔다 그랬죠? 엔비디아로 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그 기술진들을 받아들여서 HBM을 저렇게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장비도 그때 당시 내동댕이가 쳤는데 하이닉스에다가 지금 손잡고 이제 하이닉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에다가 장비를 기사도 보면 그걸로 최근까지도 이슈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 관련주 올라서 이슈가 이제 뜨면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신차려 이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도 뭐 같이 움직이고 고영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놈들 이게 요것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놈들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제는 빠질 자리가 없어요. HBM 잘 팔리는 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급등 나왔던 이유들은 얘는 이제 하이닉스에다가 장비 납품하는 최대 회사죠. 주성엔지니어링. 일단은 그 매수 청구권 그거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분할을 취소했습니다.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실적이 대박이 났습니다. 매출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매출액이 한테 7.4배, 그러니까 740%인가 났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850% 정도 났어요. 장난 아니죠. 당기순이익이 8배가 넘게 났습니다. 이 주가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근데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났지? 그러니까 HBM이 무지막지하게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의 그 조건부 승인을 그걸 한 것도 엔비디아가 이게 제품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력 문제랑 뭐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그게 있기는 있는데 이걸 승인시킨 이유가 엔비디아는 이거 팔면 돈이 되거든요. 개당 하나씩 팔면은 6천만 원씩 벌어야 되는데 이걸 찍고 내보내고 어마어마하게 팔아갖고 지금 조 단위, 10조 단위, 100조 단위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HBM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딸립니다. 하이닉스한테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이미 하이닉스는 뭐 공장을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지으려면 뭐 계속 몇 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24시간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때려가지고 삼성전자 그 물량까지도 뭐 확보를 하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기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도 뉴스도 안 나오고 얘기도 안 하고 꽁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뭐 분할을 하니 안 하니 그러다 이제 분할 취소는 어쨌든 됐고, 그러니까 실적 이번에 어제 발표 나온 겁니다. 8.5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 회사가 이거 시가총액 뭐 작은 애들도 아니고
이거 조단위 회사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은 아니겠죠. 계속 있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하니까. 뭐 저도 늘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못해도 뭐 많이 나오면은 한 100%에서 200% 정도는 당연히 증가가 됐겠지 했는데 8.5배 증가했습니다. 851.6%인가 증가했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포 떼고 차 떼고 다 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 잘 보자라는 얘기로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하나마이크론 1,89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금까지의 종목들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이 상승률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이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요. 누보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1,920원 그리고 12%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이 누보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142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차트상으로 보자면 현재 52주 신저가 라인을 깨기 직전까지 밀려난 누보이네요. 눈에 띄는 그런 기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볼게요. 자, 누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적자 회사지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봤더니 농업 관련주죠.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비료 유기농업 자재 연구 개발 및 판매 골프장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자꾸 안 나와요. 뭐 이유는 뭐 별론가 보죠. 뭐 골프장 사업도 안 되고 뭐 비료 사업도 안 되고 아니면 뭐 경쟁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죠. 적자가 나는 거 보니까 비료 가격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사료 가격도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적자인 회사들은 장기 투자하면 정기 투자할수록 불리합니다. 383억짜리 회사에다가 적자.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떨어지죠. 매수한 가격은 1,920원이고.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미래가 빵빵한 애들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최근까지도 아주 징글징글 말 안 들어먹고 떨어지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라 그랬죠.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로봇들과 같이 이런 자동화,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기술로 글로벌 큰 기업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조 단위로 꺼내가지고 투자하는 것. 조 단위가 무슨 뭐 정말 쓸데없는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본인들한테도 엄청 큰 돈입니다. 자기 뭐 회사 돈이겠지만 조 단위가 엄청 큰 돈이에요. 뭐 1,000억만 투자해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조 단위로 지금 뭐 구글도 아마존도 뭐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돈 투자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쪽에 돈이 되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미래가 그렇게 가는구나. 똑똑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돈을 그렇게 써대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 했으면은 이제 전선주나 전기테마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결국 그쪽으로 가는데 이쪽도 뭐 미래는 있죠. 뭐 농업이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다 로봇이 이제 사료를 사다가 뭐 비료를 사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농업 관련주 하면 자동화, 로봇이요 또.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이게 또 미래 사회에도 반도체가 또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금 농업 관련주로 지금 섹터를 작년에서 좀 공략하신 것 같은데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 이쪽이 움직이려면 뭐 기다려야죠. 뭐 비료 사료 관련주 뭐 이슈가 터지거나 갑자기 돼지열병이 난리가 나갖고 막 돼지고기 가격이 막 키로당 막 1,000만 원씩 막 하고 막 그래서 뭐 다들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면
그러면 좀 움직일 수 있겠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꼼짝도 안 한다는 얘기는 세력들도 관심이 없는 거라서. 근데 주가 매수는 안 됩니다. 차트가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같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나 고영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고생을 해도 얘네들은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있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엔비디아가 희망이죠, 뭐.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골마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조금 당분간은 쩔뚝쩔뚝 거릴 것 같고, 그 쩔뚝쩔뚝 거리는 거를 이제 다 받아다가, 모든 물량들을 받아다가 하이닉스가 혼자 열심히 그렇죠, 욕심꾸러기처럼 다 먹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살찔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막 늘어나겠죠.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지수 관련주니까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예전의 강세, 뭐 예전처럼 막 그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마 그런 이제 그런 영광의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정도. 어쨌든 이쪽이 좀 유리하고, 누보는 지금 뭐 농업 관련주 뭐 이런 이슈도 없고, 뭐 비라도 내리면은 아니면 뭐 병충해라도, 근데 지금 겨울이라 병충해도 다 얼어 죽게 생겨갖고 농약도 별로 쓰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치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보유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내년까지도 이쪽 농업 관련주들은 추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슈도 안 나올 것 같고 좀 안타깝네요. 1,500원이라도 올라오면은 뭐 손절하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올라올 만한 이슈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정 지겨우면, 어차피 많이 빠진 종목들 하나마이크론이든 고영이든 똑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영도 HBM 관련주인데 얘도 고점에서 55% 빠졌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고점에서 62% 빠졌으니까, 누보도 물론 여기서부터 따지면 비슷하네요. 64% 비슷하죠. 저라면 교체하는 게 낫다고 봐요. 고영이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HBM 관련주, 이 SSD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이건데 아마 마음을 좀 독하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손실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쉽게 손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저라면 교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펙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 그리고 6%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 에이펙트의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0.3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8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24년 전체 실적이 다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인도 공장의 이 정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 역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에이펙트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얘도 반도체 장비주네요. 반도체 장비주라면 이제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이펙트 작년에 적자 전환했고, 올해는 올해는 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그래도 뭐 반도체 섹터 안에 있으면 이것저것 올라가다 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차트를 보니까 많이 빠졌죠. 버티세요. 가지고 있으시고 3,200원은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으면 뭐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의 핑계가 되지만,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IT 섹터들이 잘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도 가고 제도 가면 나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적자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이름만 에이징랜드라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엊그저께 급등 나온 애 있죠. 얘도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얘 같은 경우 얘가 바로 그때 이 SSD 관련주로 움직인 놈이거든요. 한 3, 4일 전에 ESSD 거래 심식이 움직이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에이펙트도 좀 더 횡보해야 돼. 60일선을 내리고 나서 여기 올라타면 한 달 안쪽으로 바닥 잡힐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내려올라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 한 달이니까요. 한 달이면 여기 한 달이면은 한 2주 정도 있어야 여기 붙겠죠. 붙고 넘어가는데 한 3주. 그거 다지는데 또 한 주. 그러면 딱 한 달이죠. 다지고 나서, 그러니까 다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좋지만 다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4주. 그래서 4주 정도 진단대가 뗄 테니까 4주 정도 버티면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매수 가격 이상 올라가고
만약 60에서는 닿자마자 다른 애들이 폭등해갖고 올라가서 같이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그럼 뭐 3주 진단 때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3,200원, 3,500원 올라오는 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에이펙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적들이 좋아요. 이번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계속 저거 기가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이미 커서세스는 이미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 근데 영업이익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연간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배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어제 하여튼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가게 되면 에이펙트도 올라가고 하나마이크론도 올라가고 고영도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더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반도체 분위기를 좀 띄워줘야 됩니다. 근데 실적들은 괜찮거든요.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좋을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을 줄이야.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뭐 2배 정도 올라갔겠지. 많이 올라가는 애들 뭐 3배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8배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실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딱 끝나고 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2배, 3배 많은 애들은 8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너무 싸지 않아요? 에이펙트도 마찬가지고 물론 얘네 실적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지만 다른 애들이 잘 나오면 쟤도 가고 우리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쟤도 8배하고 쟤도 8배하고 쟤도 8배가 쉬워요. 여러분들 봉급받는 거 연봉 8배 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8배 이상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이쪽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펙트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수익 전환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9,680원.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좀 높으시네요.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0.9%가량 올라서고 있지만 여전히 이 3만 원 선의 밑에서 하회하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현재의 매수가를 보니까 고가 라인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걱정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SOS 전략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다려야죠. 근데 지금 물타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요걸 고민해야 될 텐데 하이닉스가 고점을 또 돌파를 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급등을 하고 하나마이크론까지도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놈들이 있죠. 오늘 제가 표적 종목으로 드리긴 했지만 하나마이크론이 과거에서도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급등한다라 그러면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될 신호구나. 근데 그게 뭐 오늘 나온다, 내일 나온다, 다음 주 나온다 아직 그거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안 움직이잖아요. 뭐 코스피가 급등해 나와야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그래서 바닥에서 뭐 천천히 매매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크게 물려 있는 부분들은 이 코스피가 팍 하고 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코스피가 이렇게 팍 하고 튀는 날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개 방송 안 하죠. 지수가 계속 껌딱지처럼 움직이니까 뭐 해봤자 뭐 의미가 없어서. 근데 양봉이 팍 하고 튀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개 방송도 할 건데 어쨌든 주식도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머티리얼즈도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뭐 한 달 안쪽으로 뭔가 결과를 내겠죠. 한 달 안쪽으로 양봉이 팍 지수가 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한 45,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팍 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공개 방송 할 테니까 열심히 방송 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가 튀어 올라가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공개 방송을 다시 하시는 그날까지 저도 참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을 또다시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줬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점 계속해서 유효한 전략입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까지 오늘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